혹시 여러분이 타시는 전기차 배터리가 사실은 저 멀리서 벌어지는 거대한 글로벌 권력 다툼의 한복판에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은요,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선거 하나가 어떻게 전 세계 자원 지도와 정치 지형을 통째로 뒤흔들고 있는지 그 거대한 연쇄 반응을 아주 쉽고 명확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의 중심엔 바로 칠레가 있습니다. 칠레에서 우파 정권이 들어선 이야기인데요. 이게 단순히 한 나라의 정치 변화, 그 수준이 아니에요. 남미 대륙을 넘어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야말로 글로벌 도미노의 첫 조각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모든 게 시작된 곳 칠레로 한번 가볼까요? 도대체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커지는 걸까요? 결과는요,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보수 성향의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후보, 이 사람이 무려 58%, 58%라는 득표율로 당선이 된 거예요. 이건 그냥 이긴 게 아니죠. 칠레 국민들이 이젠 좌파 정권은 아니다 하고 완전히 등을 돌려버린 그런 강력한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서 나온 분석을 보면 그 이유가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복잡한 이념 싸움이라기보다는 요즘 너무 무섭다, 불안하다, 이런 정말 피부에 와닿는 공포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죠. 우리한테는 더 강력한 리더가 필요하다.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새로운 방향을 원했는지 그 이유를 좀 더 들여다보면요, 정말 명확해요. 일단 범죄율이 막 치솟고 있었고요. 또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는 이민 문제에 대한 걱정도 엄청났죠. 게다가 좌파 정권 아래에서 경제는 자꾸 가라앉으니까 이제는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모든 걸 해결해줄 강력한 리더십을 원했던 목소리가 그야말로 폭발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칠레에서 일어난 이 변화가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 그 첫 번째 도미노부터 한번 보시죠. 칠레의 정권 교체는 곧바로 국가 경제 전략, 특히 핵심 자원을 다루는 방식을 180도 바꿔놨거든요. 이전 정부랑 새 정부 정책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면요, 이건 완전히 반대 방향입니다. 예전 정부는 리튬 같은 핵심 자원, 이거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면서 국유화를 밀어붙였거든요. 근데 새 정부는 정반대예요. 민간 투자 대환영이라면서 문을 활짝 열어버린 거죠. 한마디로 자원 민족주의에서 시장 친화 정책으로 완전히 갈아탄 겁니다. 이게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 이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먼저 리튬 산업에 꽉 잠겨있던 문이 활짝 열리면서 테슬라나 BMW 같은 회사들이 이제 칠레에 들어가기가 훨씬 수월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타는 전기차 배터리 가격이 안정될 수도 있다는 아주 좋은 소식인 거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새 정부가 친미 성향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한테 더 많은 기회를 주겠죠? 그럼 그동안 리튬 확보에 열을 올리던 중국과의 경쟁은 완전히 새로운 판이 짜이는 겁니다. 자, 칠레의 변화가 경제에 미친 영향을 봤고요. 이제 두 번째 도미노, 바로 정치 지형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남미 대륙 전체를 뒤흔드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핑크타이드라고 들어보셨나요? 한때 남미 대륙 전체를 분홍빛으로 물들였던 좌파 정부의 물결을 말하는데요. 이제 그 물결이 확실히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칠레 선거가 그 마침표를 찍은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핑크타이드가 빠져나간 그 빈자리를 이제는 새로운 우파벨트가 채우고 있어요. 칠레의 카스트 대통령, 그리고 바로 옆 나라 아르헨티나의 자유주의자 밀레이 대통령. 이 둘이 아주 강력한 동맹을 만들고 있거든요. 여기에 만약에 미국까지 보수 정권이 들어서게 된다면 이건 정말 남미와 북미를 잇는 거대한 보수 연합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우파 연합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게 있어요. 바로 국경을 더 단단히 걸어 잠그고 이민 문제를 아주 강경하게 다뤄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앞으로 남미 지역 전체의 이민 정책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신호탄인 셈이죠. 자, 이제 판을 더 키워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이런 지역적인 변화들이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거인이 두고 있는 이 글로벌 체스판 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큰 그림을 한번 들여다보죠. 요즘 국제 정세를 이야기할 때 신냉전 2.0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미국 중심의 서방과 중국, 러시아 중심의 세력이 다시 뚜렷하게 맞서는 구도를 말하는 건데요. 바로 이 구도에서 칠레의 이번 선거가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번 변화로 누가 웃었을까요?
확실한 승자는 바로 미국과 서방 세계입니다. 예전에 남미를 우리의 앞마당이라고 생각했던 먼로 독트린 기억나세요? 그게 2.0 버전으로 부활하는 느낌이에요. 중국을 따돌리고 리튬이나 구리 같은 핵심 자원 공급망을 확실하게 줄 수 있게 됐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봐라, 좌파 포퓰리즘은 지고 이제 우파 실용주의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이런 정치적인 메시지까지 얻게 된 거죠. 여러모로 남는 장사입니다. 반면에 중국과 러시아는 정말 속이 쓰릴 겁니다. 중국은 그동안 남미의 좌파 정부들하고 손잡고 자원 확보 전략을 펼쳐왔잖아요. 그 핵심 고리였던 칠레가 돌아서면서 이른바 1대1로 구상에도 큰 구멍이 뚫려버렸어요. 러시아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외톨이가 된 상황에서 기댈 수 있었던 친구 하나를 더 잃은 셈이니까요. 외교적으로 점점 더 고립되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사건들을 하나로 꿰어보면 결국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 보입니다. 그건 바로 전 세계가 점점 더 뚜렷하게 편을 가르는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요약해준다고 생각해요. 칠레의 선택은 그냥 한 나라의 정권이 바뀐 게 아니라는 거죠. 더 이상 이도저도 아닌 회색지대, 어중간한 중립 같은 건 허용되지 않는 그런 새로운 세계 질서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제 세상은 명확해졌습니다. 미국과 그 동맹들, 그리고 중국, 러시아와 그 동맹들, 이렇게 두 개의 커다란 진영으로 딱 나뉘고 있는 거죠. 칠레에서 시작된 작은 날갯짓이 결국 이렇게 전 세계를 두 개의 진영으로 갈라놓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렇게 세상에 선명한 경계선이 그어지고 있는 지금, 여러분은 과연 어디에 서 계신가요?